광주에서 고교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과 지휘관들을 일단 직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수사 초기에 장윤기의 차량 안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이 케이블 타이를 확인했는데 보름 뒤 검찰이 재수색했을 땐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어젯밤 수사 담당자들을 인사조치했습니다. 이틀 전 긴급 체포한 강력팀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팀원 4명 등 수사라인 6명은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직위 해제된 강력팀장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광산경찰서와 수사팀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처럼 검경이 동시에 수사에 나설 만큼 파장이 커진 건 납득하기 힘든 경찰의 초동 수사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경찰이 장윤기의 범행 차량을 압수수색한 다음 날 찍어둔 차량 내부 모습입니다. 핏자국이 남아있는 조수석 문 아래 수납함에 투명 비닐로 쌓인 검은색 묶음, 케이블 타이가 보입니다. 피해자를 묶으려 했던 핵심 범행 도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채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을 넘겼습니다. 보름 뒤 검찰이 재수색을 벌였을 땐 케이블 타이는 사라졌습니다. 광주지검은 경찰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의 직업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 윗선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라고 있습니다. 네. 이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이 사건을 보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제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성범죄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현직 경찰 간부인 저 장윤기의 부친이 뭐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핵심 증거를 폐기한 증거 정황이 이제 드러나 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도 보안 수사 덕분에 그래도 이거를 은폐한 것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았느냐. 보안 수사는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에 대한 논의를 더 깊게 할 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거를 위해서 총리실 TF가 움직이고 있고 그런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나온 거는 별로 없어 보여서 걱정은 됩니다만은 일단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열심히 언론에 나오는가를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MC가 잘 설명하셨지만 경찰이 아예 없는 사건으로 묻어버린 게 아니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죄로 송치를 했는데 네. 해보니까 더 나쁜 범죄다. 네. 그 강간살인이 되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근데 일반 형법상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떼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김건희 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김건희 건은 송치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했습니까? 아예 처분했죠. 아예 무혐의라 그랬잖아요. 네, 무혐의. 네.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애초에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가지고 지금 경찰의 뭐 수사력 부족 이런 걸 운운할 거는 좀 본인 입장을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네, 검찰의 은폐와는 좀 다르다라는 네, 차원이 말씀이고. 다른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범죄 사실 자체는 드러나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증거나 다른 정황들을 더 확인해 가지고 더 엄중한 처벌을 네. 할 수 있는데 축소 은폐한 거지 경찰이. 이게 축소된 거 아니냐라는 네, 축소 거지. 이건 은폐. 암장은 아니다라는 거 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은 김건희 건을 덮을 때 전 조직이 움직여가지고 덮었죠. 청와대 지시 받아가면서. 이거는 지금 경찰은 문제가 불거지니까 본인들이 특별수사팀 만들고 감찰팀 만들어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면은 있죠. 네. 물론 그 지적이 됐으니까 이루어졌지만 이런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지만 이게 밝혀지고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예, 자, 네. 내가 검사야. 이게 왔어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가 여고생을 살해했어. 근데 보니까 이걸 끌고 다니면서 뭘 저기를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성범죄와 관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경찰한테 어떻게 합니까? 보안 수사 요구를 해. 이거 성범죄 부분을 확인해 봐라. 그리고 추가 증거를 수집해라라고 해. 근데 경찰이 자기 그 동료 경찰 선배의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라도 좀 빼주려는 걸로 수사를 안 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럴 때 그러면 검찰은 저 안 하네. 그러면 손 놓고 그냥 말고 끝나는 거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현행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아, 언론.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강제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언론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거는 조금 이게 너무 수고로운 거 왜냐하면 아닙니까? 근데 제도가 지금 있는데 그 효율성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려서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그건 뭐 최후의 수단일 수 있는 그다음에 거고. 거기에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나 사람을 바꿔라라는 요구권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네.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그냥 그거를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일단. 그다음에 만에 하나 이렇게 다 했는데도 언론도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이상해. 네. 그리고 공판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이상해. 그러면 계속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경찰이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송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공소장 변경을 못하면 처벌을 못하고 그냥 일반 살인죄로 소위 말해서 집행유예를 풀려날 가능성까지 생기는 건데 네. 이게 넘어오게 되면 어쨌거나 이게 확인이 되면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성폭법상의 강간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지나가 네, 버린다. 이렇게 이 아니, 사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 보안 수사권을 두자 폐지하자 사실 이 두 가지 선명한 결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원칙하에서도 지금 예견되는 경찰에 의한 수사 암장이라든가 네. 봐주기 수사라든가 이것들을 보완할 견제 장치들을 장치가. 만들어야 되는 그 거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누군가가 폐지 아니면은 죽음 또는 누군 존치 아니면 죽음 이런 식으로 이분법화해서 논쟁을 끌고 가는 게 문제였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폐지를 하든 저랑 똑같으시네. 일부 살리든 그게 합리적이고 완전한 제도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그런 논의가 충분했는가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저랑 똑같으시네요. 왜 결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이건 거기에- 답이니까 그렇지. 여기에 맞춰 이건 아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안을 가지고 접근했잖아요. 네. 어떤 사안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을 강화하는 거 사안 100개, 1000개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대도 가능해. 네. 그거는 반대도 가능. 가능해. 그래서 맞아. 사안으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그건 맞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데 이런 사안이 이해를 높이는 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막는 견제 장치가 무엇이냐? 왜 이 얘기를 안 하느냐는 지적이에요. 그걸 정부에서 정부 TF에서 논의해 왔고요. 아, 존재는 해요. 그 기간이 존재해요. 지금 정부안을 왜 안 낸다고 하냐면 이런 걸로 비판도 있고 논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준비했던 시간이 있고 그 그렇죠.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 TF가 그걸 넘겨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TF에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도 좀 최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논의를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이미 네. 늦었다. 예. 늦은 그게- 마당에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또 뭐가 정답이다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그게 답답했던 건데 그게 제 지금, 주장입니다. 예, 지금 TF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안 받아서 같이 다 녹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패가 갈라진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봉합하는 방향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네. 신중하게 결론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검찰의 보안 수사권만이 답이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말을 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견제 장치가 무엇이냐는 얘기가 오늘 정도는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딱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여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게 맞아요. 저는 이제 네, 안타깝다는 그게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 예. 정부도 우리 그렇죠. 당도 다른 책임이 논의에 너무 있죠. 집중해요. 근데 좀 늦었지만 지금 네. TF가 가동되고 있고 논의 안 한 바 아니고 네, 이게 그건 다 아니고요. 있다. 네, 당 내부에도 그런 고민들이 있어 왔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그게 TF라는 어떤 이제 조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게 많이 답답하셨고 저도 알겠습니다. 답답했는데 네.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니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거 대비처가 관련 있는 거죠. 수사심의위원회. 네. 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나온 게 이제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그거는 제가 거는 없앴거든요. 이게 이제 다 논쟁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네. 제가 그걸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공소장 출범 시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둬야 되는데 이미 좀 늦었어요. 시행령 네. 만들려면. 그러니까. 가급적 서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빨리 해야 돼. 네. 여론전에서 조금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건으로 언론들, 기성 언론들의 상당수는 네. 지금 태도를 봤더니 보도 태도를 봤더니 거봐. 맞아요. 보안 수사권 줘야 돼. 이렇게 아니 그 보도를 진보 하고 언론도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자꾸 민주당에서는 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그러니까 보안 원칙이라고 수사권이라는 했는데. 거를 뭐라고 할까? 이게 한쪽에서는 절대 건드리지만 한쪽에서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이 이분법이 좀 비극을 낳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폐지. 단계로 빨리 갔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폐지하자는데 동의 다 해요. 그쵸. 네. 근데 폐지하는데 이런 보완책으로서 혹시 남길 수 있는가를 검토하자고 했던 게 대통령의 주문이었던 거예요. 네.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하면은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땅땅땅 두드리면 끝나는 거죠. 네. 논의를 한다는 거는 뭐 폐지라는 큰 줄기를 우리가 세웠지만 뭔가를 더 미시적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애고도 보완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면 또 뭔가를 찾아내겠죠. 뭐 그렇겠죠. 저는 그걸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민주당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네. 짧게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안 수사권 폐지가 나온 이유가 있잖아. 우리가 왜 그거를 얘기 안 하고 있지? 오늘 언론 기사도 봐도 전부 다 그 장윤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랄지 디올백 사건이랄지 무지하게 많이 봐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오늘 딱 하나 있던데 기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 예. 이게 지금 언론에 거의 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불기소 뒤에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를 봐줬어요. 2024년에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디올백 무혐의 다 해줬잖아요. 근데 검찰 그것도 제일 똑똑하다는 애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불기소 뒤에 수사 보고서를 바꿨어요. 보완하고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이게 봐준 것도 전부 다 유죄가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디올백 봐줬는데 법정에서 유죄 나왔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봐줬는데 검찰이 봐줬는데 법정에서 특검이 기소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는 지금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한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2024년 11월 11일에 이 반부패 애들이 중앙지검 반부패 애들이 종합수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근데 6일 뒤죠. 불기소 처분한 다음에 처분을 해요.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 고발인 측에서 항고장, 그러니까 검찰 니네가 그 불기소한 게 잘못된 거야라고 해가지고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요. 다시 판단해달라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미리 예상을 하고 그 항고장이 올 것 같으니까 야 수사 보고서를 미리 좀 바꿔놔. 그래갖고 논리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항고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해가지고 기존 사건의 기록을 교체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꼬리가 밟혔어요, 특검에. 일단은 수사 보고서가 처음에 85쪽이었는데 이후 88쪽으로 대폭 늘어났답니다. 수사 보고서가 분량이 바뀌었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일이고 수사 기록에 손댔다는 것은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 수사 기록을 보니까 수사 보고서를 보니까 첫 장과 마지막은 흑백인데 항고 대응, 그러니까 나중에 끼워 넣은 거죠. 항고 대응 논리가 담긴 부분은 컬러로 인쇄가 돼 있더라. 나중에 사후에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형식 누락, 쪽수 표시 누락. 그러니까 85쪽에서 88, 세 쪽이 들었는데 여기는 쪽수 표시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졌는데 이게 기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올백 사건 할 때도 검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목사님 그거 막 김건희 여사가 넙죽넙죽 받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하기 전에 김건희는 죄가 없다는 논리를 검사가 먼저 얘기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재형 목사가 처음에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자기도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이번에 처벌 받았잖아요. 벌금 800인가 1000만 원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검사가 계속해서 이제 최재형 목사를 이제 세뇌한 거예요. 김건희가 무혐의 되면 당신도 무혐의. 그리고 김건희가 단순하게 그거 받았다고 해서 청탁으로 볼 수 없고요. 그리고 김건희가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청탁한 거 하나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 청탁 아니잖아요. 라고 했는데 디올백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인 거죠. 지금 이 검사들을 막 지금 심지어는 막 외국에 연수 나가 있고 뭐 어디 영전에 있고 막 승진해 있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다. 주목하지 않고 지금 장윤기 사건 물론 중요한 사건입니다만은 그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언론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보니까 뭐 또 오늘 뭐 참지를 못해요. 이분은 뭐 참지를 못하고 얘기를 했던데 TV조선에서 기사를 썼어요. TV조선에서 기사 썼는데 한동훈 보안수사권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 속출할 것.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죠?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이게 이제 조건이어야 되고, 결과는 이제 장윤기 사건이 속출해야 돼. 근데 그렇다면 이게 A, 이게 B야. 수학적으로 그냥 봐도. 그럼 이게 되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보안수사권이 지금 있다고 해서 장윤기 사건 터졌는데 지금 뭐 잘했죠. 검사가 잘했어. 속출할 것? 그럼 보안수사권이 없다. 저 이거는 앞뒤가 잘 안 맞는데. 이게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언론이 써줍니다. 이렇게. 아주 자극적으로 살인자의 편에 설 것입니까? 아까 잠깐 보셨죠? 이게 누구 얘기였죠? 아까 조선일보 사설과 제목 똑같지 않나요? 조선. 똑같죠? 조선일보와.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와 똑같은 스탠스를 가지고 이 장윤기 사건을 민주당을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제목이 야 이거 뭐 서로 짰나? 아니면 아침에 조선일보 보고 이랬나? 누가 먼저 썼지? 조선일보가 새벽에 신문이 나왔으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과도 상관없이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훈 아까 지금 디올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작한 검사들 그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 2023년 12월까지 했구나. 한동훈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고 있었고. 근데 앞단에 조작이 계속 이루어지고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결론 안 내릴 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서해 공무원 사건, 뭐 언론인 수사 사건, 각종 조작 수사, 왜곡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러니까 장관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작기소 특검을 하면 한동훈이 수사받아야 돼요 지금. 근데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지키는 척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한동훈의 목적은 정말 보안 수사권에 관심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 수사권보다도 조작기소 특검이 되면 안 될 텐데 그 걱정이 클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이게 보면 여기 보세요. 민주당이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다. 이대로라면 10월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조작기소 특검은 이번 당대표 선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그러니까 판사 출신 특검 말고 조은석 특검 같이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칼잡이를 한번 해봤던 특수수사를 유능하게 잘했던 잘했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공정한 마인드 저렇게 이제 검찰 기득권에 편승하지 않은 전직 특수부 검사장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2차 종합특검도 사실은 수사력이 정말 좀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이 좀 들잖아요. 그런 좀 의구심이 드는데 어찌됐든 만약에 조작기소 특검을 한다면 결론을 못 내면 진짜 큰일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추진하되 그 특검이나 특검보들 임명할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수사 업무를 해보지 않은 분들을 수사를 배치를 시켜놓으면 아무래도 좀 어렵죠. 한동훈 같은 사람 잡으려면 한동훈 같은 사람 써야 되는 겁니다. 호랑이 잡으려고 하는데 개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양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 호랑이 때려 잡아본 사람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칼잡이 잡으려면 칼잡이 보내서 해야죠. 안 그러면 칼잡이 잡으러 갔다가 칼 맞고 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든다. 사실은 윤석열이 그런 걸 잘했죠. 그런 걸 잘해서 국민적인 스타 검사가 됐는데 어찌됐든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청 폐지를 우리가 당연히 잘했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잘했다는 증명이 될 거예요. 증명이 되는데 한동훈은 조작기소 특검하면 반드시 100% 피의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특히 김건희를 이렇게 검사들은 아까 그 경찰 장윤기 수사팀 폴서단 막 체포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압수수색 당하고. 검사들은 그렇게 조작을 해도 압수수색 한 번 안 당합니다. 네, 압수수색을 안 당해요. 이 사람들은 뭐 구속영장은 둘째치고 처벌을 안 받으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역, 광주 5.18이 성역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검찰이 성역화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작기소 특검 반드시 해서 칼잡이, 유능한 칼잡이, 전직 칼잡이들을 대거 모아서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다시는 보안수사권 운운 그런 말 절대 못해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언론에서도 경찰 잘못한 것만 기사 많이 나오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것들 도이치모터스 검사들, 디오백 검사들 안 나오잖아요. 기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언론의 불균형 자체가 있는 것이고 검찰이 성역화돼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고 조선일보 같은 데랑 검찰은 거의 한 몸이에요. 그냥. 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기득권들이 손잡고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불출마 선언한 김영민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급선회를 하신 겁니까? 이제 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이 사실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검찰 개혁이 흘러가는 과정이 좀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또 하나는 제가 당대표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예. 사회 대개혁 지도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후보들이 이런 개혁 지도를 내놓고 네. 과제 중심으로 경쟁하자, 노선 경쟁하고 어떤 과제를 경쟁하자.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발표했고 예. 다른 후보들도 제시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 유력 두 후보분들이 둘 다 좋은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네. 그 중에 한 후보는 오늘 그걸 전달하는 전달식을 하고 싶다. 일종의 전달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그걸 좀 전달받고 싶다 공식적으로 오.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그리는 전당대회 문화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과정들이 네. 꼭 제가 당대표 출마를 안 하더라도 물꼬를 좀 방향을 틀 수 있겠다. 틀어놨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 당원분들도 제가 발표한 사회 대개혁 지도에 대해서 호응이 꽤 많으셨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발표해야 된다라고 네, 네.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하셨거든요. 촉구하는 기자회견. 네. 그래서 전당대회 문화나 흐름이 상호 비방이나 뭐 누가 더 누구랑 친하냐 이런 게 아니라 네. 무엇을 하겠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예. 이런 토론들을 하고 당원들에게 평가받는 흐름으로 좀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의원님 제가 매일 얘기하는 건데. 그러셨어요? 아니,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못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막 뭐 파묘해서 옛날에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예. 막 그런 게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비전 논의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건데 오늘 이 전달식해서 받는 분은 전달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예,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회 대개혁 지도를 면담이죠, 면담. 면담 받을 분은 누굽니까? 그거는 그냥 이따가 깜짝 공개? 아니 깜짝 공개는 아니고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뭐 공식화하고 싶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예. 받는 분이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공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예. 근데 유력 두 후보 다 네, 다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찾아가서 면담을 다 했어요, 사실은. 네, 그 당대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고민하면서 네. 그랬는데 이 사회 대개혁 지도에 대해서 두 후보 다 예.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두 후보 다 오늘 한 분이 뭐 그걸 받는다면 다른 후보 한 분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또 수용하겠다.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아름답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네. 아름답게 흘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 검찰 개혁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셔서 네. 안 되겠다. 나라도 당대표 출마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아니 그래서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끝내야 되니까.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네, 전당대회가 8월 17일인데 예. 제가 당대표로 출마하면 검찰 개혁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죠. 마이크가 많이 주어지니까. 그런데 그 전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 실무. 예. 그러니 전당대회 이슈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고 자연스럽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좀 불안불안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어서 걱정이 돼서. 그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홍기원 의원께서 보안수사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어제 한병도 당대표 대행께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의총에서 공소청 중수청법 논의할 때 힘없는 피해자 보호 및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사법경찰관 견제를 위해서 보안수사권의 예외적 존치의 필요성을 제기한 여러 의원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등등등등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검찰의 수사권 존치는 반대하지만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보안수사권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지의 발언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저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을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뭐 저를 포함한 강성으로 낙인 찍힌 저를 포함한 의원들도 저 부분을 무시하자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방식이 보안수사권으로 가냐 보안수사 요구권과 다른 견제 장치로 가냐 이 차이인데요. 저렇게 이제 저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랑 토론을 해보면 두 가지 전제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좀 약하게 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저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의 수사 인력이 거의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면 검찰 개혁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예. 좀 약하게 보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근데 물론 이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가 지금 검찰의 수사 인력이 6,000명 넘는 수사 인력이 어디로 갈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검찰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보안 수사권을 주면 보안 수사권을 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필요하다라고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인력을 남겨놓아야 돼요. 네. 예산도 남겨놓고 특활비 또 줘야 되고요. 그렇죠.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검찰개혁 도루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검찰개혁은 조직의 개편도 있고 제도적 개편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 지금 제도만 보는데 예. 조직 개편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7월 중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도 음. 이 조직 개편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적어도 정부에게 8월, 9월 두 달은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7월까지는 끝내야 된다는 예. 얘기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검사가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봐주기 하거나 암장할 때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인데 네. 그럴 때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게 해답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있는 것이 네. 뿐입니다. 뭐가 있냐면요. 예.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예. 되는데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 이해 당사자가 검사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경찰 수사가 좀 이상합니다. 신고를 하면 검사가 해당 경찰에게 네. 사건 기록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요구하면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신고 내용에 맞게 이거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거 예. 시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따라야 됩니다. 예. 수사 중인 사건도 검사가 이렇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검사가 항상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끝난 사건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끝난 사건도 모든 사건이 검사가 다시 들여다봅니다. 검사의 손을 안 거치지 않아요. 다 네. 들여다봐요. 예.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지금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는데 수사 종결한 사건은 네. 모든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서 90일 동안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이거 문제 있네? 네. 라고 하면 재수사 요구를 합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어도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면 예.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채 검찰에게 송치가 됩니다. 그러니 이해관계자가 이의 신청하면 검사가 다시 들여다봐서 현재 기준으로는 직접 보안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네. 보안서 요구를 하거나 이 두 네. 가지를 하는데 다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는 직접 보안 수사는 하지 말고 이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라. 하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성폭력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에 네. 대해서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의 신청권을 고발인에게까지 확대하자. 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은 고소인 고발인 다 이의 신청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소인 고발인이 이의 신청한 사건은 끝나지 않고 검사가 다시 리뷰를 합니다. 다 들여다봅니다. 꼼꼼하게. 네네네. 예, 거기다 또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의 신청하지 않은 사건은 그러면 고소인 고발인도 사실 경찰의 수사 종결에 동의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도 기록이 검사에게 다 넘어가서 검사가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건을 검사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종결된 사건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의 신고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들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 그 검사가 그 사건을 또 다 들여다봅니다. 네.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그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예. 검사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마음만 먹으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는 것을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해 주는 거죠. 요건 다 인정해 준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 요구권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보안 수사권은 없어요.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예. 수사기관에게 예. 이런 수사를 더 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 요구가 이제 되게 시간이 지체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거는 보안 수사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뭐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데 네. 저희가 지금 형사소송법 새로 뭐 발의한 것에는 네. 구체적으로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예.
뭐 기한을 정하거나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90일로. 예, 구체적으로 예. 수사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 뭐 좀 지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강윤기 사건이라는 장윤기 사건. 장윤기 사건은 예. 장윤기의 피의자의 집을 음. 압수수색해라. 네. 이렇게 보안수사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예. 이거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이거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네. 직접 수사하지 말고 예. 그걸 구체적으로 보안수사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윤기 사건 말씀 잘 주셨는데 그 사실은 이미 뭐 지난 저희 방송에 이제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 출연하셔서 네. 보안 끝났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마무리된다. 더 이상 보안 수사권은 없다. 폐지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장윤기 사건이 이제 지난 주말부터 나와서 이게 사실은 검찰의 보안 수사로 밝혀진 사실이다라는 게 상당히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뒤이어서 홍기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내부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왜 이 논의를 좀 더 하지 않느냐 정치하게 이런 제기를 하면서 민주당 이미 다 보안수사 관련해서 폐지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처음부터 논의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서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에서 TF를 만들었는데 그 예. TF에 저를 또 배제하지 않습니까? 이게 배제 연속들이 자꾸 네. 뭐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왜 의원님을 뺐다고 합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한테도 직접 문의를 참여시켜달라. 예. 법도 발의하고 당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인데 예.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지 답을 안 합니다. 지금. 아무튼 뭐 그거는 네. 뭐 결국에 법사에 다시 와서 논의를 할 거니까 네. 제가 법사에서 논의를 또 이어가면 되는데 예. 문제는 그게 이제 당론처럼 만들어져서 왔을 때 당론을 예. 만드는 과정에 제가 전혀 개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거 당론이야. 또, 또 따라야 돼. 이상하게 또 튀어갈까봐 지난번에도 당론으로 만들어서 제 입틀 막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마 이렇게 막아놨던 그게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들어요. 어쨌든간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보안 수사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당에서는 이미 형성됐고 정부도 형성됐는데 일부 이제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그분들과 얘기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모든 사건을 다 리뷰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홍기현 의원님도 아마 모르셨을 가능성이 법률 전문가는 있는데, 아닌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럴 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외교관 뭐, 출신이라서. 예,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예. 것이고 이게 현재 제도에서 막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예. 지금 이런 사건, 장윤기 사건은요, 중수청 우리가 설치하면 예. 중수청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문제를 뭐 경찰이 스스로 자기네들 뭐 증거인멸하고 제대로 수사 안 한 것에 대해서 네. 제대로 수사 못하고 결국에 검사가 이거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네. 상호 견제가 됩니다. 다른 기관에 수사하게 만들어줬어요. 예. 오히려 예.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문제고 영장을 검사가 다 틀어지고 있는 게 문제죠. 공수처 생겼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쵸. 검사의 성폭력 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에? 왜요? 거기에는 직무상 관련된 범죄 몇 개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공수처법 예. 개정을 법사에서 얼마 전에 통과시켜 놓은 게 예. 모든 범죄를 검사, 판사, 경무관, 예. 이상 모든 범죄. 형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통과시켜 놨는데 예. 본회의에 지금 잡혀있고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간 현재 상태는 검사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사의 일반적인 나쁜 범죄들, 뭐 성범죄, 뭐 절도나 뭐 횡령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이런 예. 것들, 폭행 뭐 이런 것들은 음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예. 검사가 최종적으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 네. 경찰이 수사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영장 청구를 검사한테 하니까 검사가 영장 다 기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상대로 경찰이 영장 청구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지금 뭐 박상용 검사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조작했다고 했는데 뭐 수사하고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오히려 경찰에 대한 수사는
다른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 범죄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놓고 이렇게 서로 수사기관끼리 서로 수사를 할 수 있게 견제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갖게 되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치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네.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면 예. 곧바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소위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검찰 피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작 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서 새롭게 밝혀낸 수많은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물론 이제 그 뭐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막 그 해서 그게 이제 선거에 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주장을 일부에서 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고 그러면은 인식의 공감대라는 게 생겨서 아 이거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보안 수사권 절대 줄 수가 없다. 폐지가 답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또 이런 내용들이 스멀스멀 나오는 이유 네.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우리 당의 항상 있었던 문제였죠. 네. 그 개혁의 문턱에서 음흠. 눈치 보고 역풍 네. 생각하고 예.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고민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속 시원하게 큰 발을 떼지 못하고 그 잔걸음으로 계속 조금씩 나아가고 네. 있죠. 예. 뭐 그러더라도 방향성이 결국에 맞고 나가면 다행이긴 한데 네. 이제 검찰 개혁은 요번에 못하면 앞으로 다시 하기 어려워져요. 이번에 이렇게 에너지가 그렇죠. 올라오고 정권도 그렇고 국회 다수당 다 갖추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리고 정권 초기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 개혁을 흐지부지하고 잘 못한다라고 네. 하면 다음에 이런 상황 이런 좋은 기회가 오기도 어렵지만 오더라도 못합니다. 한번 주저앉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큰 거는 바로 떼버려야 돼요. 네. 생각해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도 상당히 큰 기대가 있었는데 공수처가 굉장히 너무 약간 네. 뭐 파출소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무슨 수사를 하겠냐 이제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도 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한다면 이거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민주당이. 예. 참고로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을 당시에는 민주당이 과반이 아니었어요. 그때 123석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네. 국민의당이었던가 그 안철수 당과 네네네네. 같이 연합해서 네. 처리를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법안이 되게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네. 민주당이 180석 이상 차지했을 때 그때 한번 공수처법을 개정했거든요. 네.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되고 있어서 네. 그때 공수처법을 원안대로 좀 확대해서 개정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냥 공수처장 임명 절차만 조금 바꿔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힘을 잘 못 쓰는 구조가 됐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혁에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 주저주저 하다가 또 흐지부지 돼서 왜 이렇게 뒷심이 부족하냐 민주당은 네. 이제 이런 비판을 좀 듣는데 최근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민변에서 발표한 형소법 개정안 논의 입장문을 보면 403명의 회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그중에 부분 존치가 45.9, 전면 폐지가 31.3, 전면 존치가 21.1, 뭐 의견 없음, 뭐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법조인들이 볼 수도 있죠. 저는 이제 뭐 민변 출신이긴 했는데 네. 민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네. 뭐 여성이 아동이를 포함한 그런 피해자들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그 위원회가 있고, 범죄의 피의자로 몰려서 검찰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네. 그런 활동을 하는 위원회들이 또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더 수적으로는 소수예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아마 피해자를 더 보호하자라는 관점으로 모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들의 의견이니까 뭐 저희가 경청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긴 하는데, 네. 다만 지금 역사적인 흐름과 과제, 이 검찰 개혁이
역사에서 어느 선에 와 있는지 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네. 더 조금 더 공부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공부할 부분들을 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네.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헌정사의 의미는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위헌적 행태를 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하나에 척결했던 것은 네. 정치 군인들을 척결해서 다시는 군인들이 쿠데타 못 일으키게 만들겠다라는 네.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처음 들어서서는 정치 검찰이 대통령까지 만들어서 내란까지 저질렀던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헌법적인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을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네.